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갓 20살이 된 A씨는 지난해 가을 아버지마저 암으로 사망하며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얼마 후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작은 아버지가 찾아와 A씨도 미처 몰랐던 아버지에게 여러 보험이 있었다며 A씨가 수령할 보험금이 무려 3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주는데, 하지만 작은 아버지는 이어서 형편이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이 보험금을 납부해왔다며 따라서 자신에게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보험금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또 한 사람, 바로 A씨의 새어머니였는데요. 사실 새어머니는 3년 전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얼마 후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집안이 기울자 아버지와 A씨를 두고 집을 나간 바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호적상 부부임을 앞세워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새어머니. 급기야 작은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각자 A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문자까지 보내며 세상 물정 모르는 20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공분을 부르는 사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A씨는 일단 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이 작은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보험금 3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일단 보험과 관련한 규정은 상법에 있는데요. 네.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제 그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보험사의 항변 사유니까 일단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험사에서는 이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웬만해서는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렇군요.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특히 보험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버지가 내줬는데 당연히 입증할 자료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작은 아버지에게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정으로만으로 가지고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권리는 보험금 수익자만 가집니다. 이 사안은 이제 A가 수익자인데요. 작은 아버지는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자신이 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수익자는 이제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작은 아버지는 제1순위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대신 내어줄 때 아버지나 또는 이제 수익자 A와 따로 무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다면은 네. 절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새어머니의 컴백입니다. 일단 보험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집을 안 나가셨겠죠. 근데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셔서 보험금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너무 얄미운 것 같아요. 드라마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 이 감정을 내려놓고요. 일단 이 법적으로도 새어머니도 이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보험 계약서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이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이건 민법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심지어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같이 살지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그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12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죽어버린 그런 아이들의 자녀 보험금의 절반을 가져간 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좀 공분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권리를 박탈할 방법은 없는지.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바로 그 수익자 지정인데요. 네. 아까 최한결의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지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이라고 지정을 했더라면은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이 사망보험금 3억은 그 A씨, 자녀인 A씨가 1, 그리고 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새어머니가 1.5로 보험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다행히도 수익자를 A씨로 미리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혹시 아버지의 어떤 빚이 많아가지고 자녀인 A씨가 아버지의 그런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심지어 작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문자까지 보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사연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좀 협박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협박죄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협박죄는 이제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이제 외포심을 느끼면 성립이 되는데요. 작은 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어떤 문자를 보냈을 때 그 내용이 이제 무슨 해악 고지였다면은 충분히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20살인 A씨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A씨를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드실 건데 그 주위 친족들이 나타나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주위에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한번 나누시고 그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친족들에게는 내 고문 변호사가 있다 이런 한마디만 하더라도 아마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꼭 A씨가 아니더라도요. 아까 짚어주셨던 뭐 세월호 문제 같은 어떤 가족 사망 후에 보험금 분쟁을 겪는 유가족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될 만한 말씀이나 정보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핵가족화되면서 같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남 같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게 법대로라면은 아들, 딸 관계없이 똑같이 1대1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라면은 1.5씩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기여가 다르다. 이거는 만만도 못하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보험에 대한 수익자를 지정을 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분들 나중에 내 자녀도 저런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보험 가입할 때 그 단계에서 애초에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외국에서는 그 보험 가입 당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변호사가 주위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보험 대리인이 이제 말해주는 것만 듣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이제 분쟁을 이제 미리미리 방지를 하려면 이렇게 가입 당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만약에 대비해서 남겨진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가입하는 게 바로 보험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도 지금 곳곳에서 이 보험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관련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38 저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